최강의 이름이 적힌 사망자 명단 사진이 박정환의 노트북 화면에 떠올랐을 때 그 순간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는데요. 정남현은 무의식 중에 입을 막았고 곽병남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욕을 삼켰고 이용희는 말없이 팔짱을 낀 채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최강은 웃지도 못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는데요. 자신의 이름 옆에 있는 날짜가 바로 내일 새벽이라는 게 더 기막혔습니다. 박정환은 침을 한번 삼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버티고 보험 내부 블랙 서버에서 끌어낸 겁니다. 비공식 사망 처리 대상자 명단인데 형 이름이 최상단이에요. 이유는 없고 대신 장소가 찍혀 있어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정남현이 운영하는 맘모스마트 근처 폐공장이었습니다. 정남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거기 요즘 밤마다 트럭이 들어와요. 새벽에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CCTV도 일부러 안 돌렸어요.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 말이 떨어지자 곽병남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럼 이건 거의 확정이네. 누군가 폐공장을 작전 장소로 쓰고 있고 거기에 최강을 사망 처리할 계획이라는 거. 최강은 그제야 상황을 정리하며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분노와 허탈함이었어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처리 대상이 되어버린 건지, 그리고 그걸 동네 한복판에서 하겠다는 발상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하나네. 이용희가 조용히 말했는데 그 말에는 전투 전 특유의 결의가 실려 있었어요.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 박정환은 이미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곽병남은 철물점 쪽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게 우리 첫 공식 임무네. 정남현은 마지막까지도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결국 최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강 씨, 이번엔 진짜로 우리 동네 특공대가 움직이는 거죠? 최강은 잠깐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보험 조사관의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정남현의 맘모스마트는 불이 꺼진 채로 조용했는데요. 하지만 그 안쪽 작은 사무실에는 최강, 곽병남, 정남현, 이용희, 박정환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환이 폐공장 내부 구조를 띄우며 말했어요. 겉보기엔 그냥 빈 공장인데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가 두 개예요. 하나는 완전히 막혀 있고 하나는 외부와 연결된 비밀 통로입니다. 이건 민간 공사 구조가 아니에요. 곽병남은 그 구조를 보자마자 표정부터 바뀌었습니다. 군용이네. 이것도. 여기 환기구 위치 보세요. 잠입용입니다. 최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나?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괴롭혔는데요.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몸은 이미 모든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남현은 그 와중에도 계속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나 솔직히 무서워요. 괜히 엮였다가 우리 가게까지 망가질까봐. 그 말에 최강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 나 때문에 시작된 거 맞아요. 내가 여기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게요. 나랑 병남, 용희, 정환이만 들어가도. 그 말을 끄는 건 오히려 정남현이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왔으면 같이 해야죠. 그쪽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실험장처럼 쓴 거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꺼내지는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최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동네 전체가 이용당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거든요. 폐공장 외곽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저 몇 명의 요원일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 인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용희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계가 아니라 작전 중이라는 배치야. 잠입은 생각보다 빠르게 틀어졌습니다. 박정환이 외부 보안 장치를 해킹하던 순간 예상보다 빠르게 순찰 인원이 방향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곽병남이 대신 앞으로 몸을 내밀어 상대를 막았는데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남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 모습이 최강의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병남아! 최강이 달려가 병남을 붙잡았을 때 병남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대신 맞았으면 더 골치 아팠을걸? 그 말이 오히려 최강의 속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번 작전 내가 없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 죄책감이 순식간에 목을 조여왔거든요. 정남현은 울먹이며 붕대를 감았고 이용희는 처음으로 냉정함을 잃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획 전면 수정이다. 이제부터는 조심이 아니라 돌파로 간다. 그 순간 폐공장 안쪽에서 낮은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시간은 끝났다고. 사이렌 소리가 폐공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을 때 공기부터 달라졌는데요. 아까까지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벽 뒤, 천장 위, 통로 끝에서 동시에 발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남현은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고 이용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눈빛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체육관 관장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투에 들어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정환아, 통로 하나라도 더 잡아. 최강이 낮게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흔들림이 없어서 정남현은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환은 급하게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금 이 구조 이거 단순 밀수 아니에요. 내부에 실험 구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 사람들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람을 실험하는 공간. 그 단어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정면 통로에서 무장 인력 3명이 동시에 튀어나왔고 그 순간 곽병남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병남아, 멈춰. 하지만 그보다 빨랐던 건 최강이었습니다. 최강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속도로 몸이 먼저 튀어나갔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동작으로 상대의 팔을 꺾고 무기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정남현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고 이용희조차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잃었는데요. 최강 씨 방금 그거. 정남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최강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머리는 공포로 가득한데 몸은 마치 이 상황이 원래 익숙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용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최강, 넌 그냥 보험조사관이 아니야. 그 말이 최강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애써 외면하던 의문, 나는 왜 이렇게 위기 앞에서 계산이 빠른가? 나는 왜 사람의 움직임이 먼저 보이는가? 그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로 반대편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역시 살아있었군요. 실험체 L-17.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강은 이유 없이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표적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회수였다는 사실을. 실험체 L-17이라는 단어가 공기처럼 퍼졌을 때 정남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최강을 바라봤고 곽병남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놈들, 사람을 실험체로 부르네. 그 순간 폐공장 안쪽 통로 하나가 자동으로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담담한 표정으로 최강을 보며 말했어요. 최강 씨. 아니, L-17. 당신은 원래 이 조직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라 회수하려던 거죠. 최강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개소리 하지 마. 난 평생을 보험 조사하면서 살았어. 사람 피해서 일만 하면서. 그 말을 갑자기 끊은 건 박정환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그 한마디에 모두가 박정환을 바라봤고 박정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그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은 생존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확인하러 이 동네로 온 겁니다. 정남현의 얼굴이 굳어버렸고 곽병남은 박정환을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랑 다닌 것도 다 연기였다는 거냐? 박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맘모스마트에서 밥 먹고 병남이랑 술 마시고 용희 형이랑 체육관에서 땀 흘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임무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말에 정남현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는데요. 그럼 지금도 우리를 데이터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박정환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표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쪽과 저는 적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그러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금수저 도련님이 의리놀이에 빠졌군요.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꽤 실망하시겠습니다. 그 말에 최강이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정환아 아버지. 박정환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며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집에서 키운 사람이에요. 저 실험 프로젝트 우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동네 사고도 개인 암살도 아닌 권력 싸움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작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서버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정장을 입은 남자는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로 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이제 선택하시죠. L-17.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 같이 사라지든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강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의 인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험일을 처음 시작했던 날, 사건 현장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던 순간들, 그리고 동네에서 병남이랑 술 마시며 웃던 평범한 밤들까지요. 최강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 대신 맞아온 위험이 누군가의 실험 데이터였다는 거 인정 못하겠네요. 그 말과 동시에 최강은 스스로 서버 단말기를 잡아당겼습니다. 박정환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형, 그거 뽑으면 전체 시스템 날아가요. 최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뽑는 거야. 순간 서버실 전체가 경고음으로 뒤집혔고 모든 통제 장치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멈추세요. 그건 당신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곽병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야, 너네는 그동안 사람 인생을 버튼 하나로 켰다 껐다 했잖아. 이번엔 우리 차례지. 그 순간 바깥에서 무장 인력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고 이용희는 아무 말 없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동네 체육관 관장처럼 보이던 이용희의 몸놀림이 이제는 완전히 군 특수부대 출신의 움직임으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한 놈의 손목을 꺾고 다음 놈의 턱을 올려치고 그대로 바닥에 눌러버리는 움직임이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정남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최강 옆을 지켰습니다. 최강 씨 지금 뒤로 빠지면 아직. 최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물러서면 평생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정남현의 눈빛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고 마트 지키고 동네 사람들 챙기던 사람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박정환이 해킹을 멈추고 갑자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이 서버 외부로 정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말은 곧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버가 완전히 불안정해지자 정장을 입은 남자는 이를 악물고 최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결국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최강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때 곽병남이 갑자기 배낭을 뒤적이더니 안에서 작고 검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정남현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병남아? 곽병남은 짧게 웃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배운 거 하나 아직 안 써먹었거든. 그 장치는 서버실의 전력 증폭기에 그대로 부착됐고 다음 순간 전력 공급이 역류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환이 놀라 외쳤습니다. 형, 저거 완전 차단 장치인데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 전부. 곽병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지워진다.
정장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가 미친 듯이 뛰어들려는 순간 이용희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까지야. 넌 더 이상 사람 인생 가지고 실험 못해.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고 다음 순간 이용희의 주먹이 정확히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곧 전체 시설 전력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정적이 찾아왔는데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모두가 숨을 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최강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머리는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정남현이 조용히 다가와 최강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끝난 거 맞죠? 최강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안도감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곧이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일 수도 또 다른 조직일 수도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우리 동네 특공대는 처음으로 진짜 운용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모두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는데요. 아이들은 다시 골목을 뛰어다니고 정남현의 맘모스마트 앞에는 장바구니 든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이용희의 체육관에서도 다시 땀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만 보면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네에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규칙 하나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경찰 손을 타기 전에 특공대가 먼저 움직인다. 이 규칙은 말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어떤 문서로 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